CJ그룹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세 가지 질문으로 좀 압축을 했습니다. 사실 작년 정도까지는 CJ그룹에 대해서 많이 말씀들을 안 주셨었고, 오히려 잘 아시는 시완스, 이렇게 실적 같이 이제 추가되는 부분들, 또 전반적인 음식료 쪽 상황이 좋다 보니까 좀 편안한 쪽이었는데, 올해 들어서 좀 말씀들을 주시기 시작하셨고, 지금 저희 사전 질의에도 적지 않은 내용들을 이제 보내주셔서 그런 것들 토대로 역시 이렇게 세 가지로 저희가 질문을 좀 구성해 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서 롯데그룹 발표해 주신 최원승 시장님이 이어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지금 가장 많이 언급을 해주시는 계열사인 CJ ENM의 실적 반등이 가능한지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ENM이 단기적으로 영업실적 개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피프 시즌의 매출 가세와 코로나19 엔데믹에 따른 영화 및 공연 관람 수요 확대, 그리고 슈룹 등 자체 제작 컨텐츠 흥행 등이 힘입어서 2022년 매출이 전년 대비 34.9% 증가한 4.8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경기 침체 우려 확산 등으로 인한 광고 시장 부진, 그리고 미국 제작진 노조 파업에 따른 피프 시즌의 컨텐츠 공급 지연, 그리고 자체 제작 컨텐츠의 흥행 부진 등으로 2023년 상반기 누계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7.1% 감소한 2조 원을 기록했고요. 자체 컨텐츠 확대에 따른 제작비 부담 증가하고 판권 삼각비 부담, 그리고 채산성이 양호한 광고 매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영업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커머스 부문의 원가 효율성 개선 노력, 그리고 음악 부문의 부가 수입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피프 시즌과 티빙의 이익 실현 시기가 지연되고 광고 시장 위축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단기간 내 E&M의 실적 개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연초 피프 시즌은 24개에서 28개의 작품 공급을 계획했었는데요. 미국 제작진 노조 파업으로 인해서 상반기에 불과 3편의 작품을 공급하는 데 그쳤고요. 하반기 작품 공급에 대한 불확실성도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제작비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작품 공급의 정상화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피프 시즌이 영업 적자를 탈피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티빙의 경우에도 가입자 증가세는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지만 컨텐츠 판권 상각비가 과중해서 단기간 내 영업 흑자 전환 여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비영업용 자산에 기반한 우수한 재무 융통성이 신용도를 지지하는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익성 저하로 인한 영업현금 흐름 축소와 핍시즌 인수에 따른 자금 유출, 그리고 핍시즌의 차입금 반영 등으로 연결기준 차입금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들어 보유하고 있던 삼성생명보험과 LG 헬로비전 지분 전량, 그리고 A스토리 지분 일부를 매도하면서 현금이 유입되었지만 대규모 영업 적자와 판권 인수 등과 관련한 캐펙스 부담이 이어지면서 연결기준 순차입금이 6월 말 기준 2.7조 원까지 증가했고요. 부채 비율과 차입금 의존도도 각각 151.3%와 34.7%까지 상승했습니다. 중단기간 제한적인 이익 창출력 개선 여력, 그리고 미디어 부문 경쟁력 강화에 수반되는 투자 부담, 그리고 CJ 라이브 시티 사업 재개 등에 따른 자금 소요를 감안할 때 자체적인 영업 현금 흐름에 기반한 큰 폭의 재무 구조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부동산과 투자 주식 등 비영업용 자산에 기반한 재무 융통성이 신용도를 지지하고 있고요. 2023년 8월 음악 레이블사인 빌리프랩 지분 전량을 매각한 데 이어서 피프 시즌의 투자 유치 등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재무구조 개선 전략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재무구조 개선 방안의 성과 가시화 여부와 차입금 감축 수준에 대해서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인, 많이 좀 언급됐던 대규모의 자본 확충이 예정된 CJ CGV의 향후 신용도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CGV가 2023년 6월에 이제 재무구조 안정화 및 신성장 사업 투자 지원 확보 등을 목적으로 유상증자와 현물질자 등 1조 원 규모의 자본 확충 계획을 발표했었고요. 금번 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시설 투자 및 채무 상환 지원 등으로 사용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현물 출자의 경우에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모회사인 CJ를 대상으로 진행되고요. CJ는 100% 자회사인 올리브 네트워크스의 지분 전량을 현물 출자할 계획입니다. 2023년 8월 18일 현물 출자 승인 이사회가 결의가 완료되었고요. 9월 중에 이제 법인 인가 등의 법적 절차를 거쳐서 10월 20일자로 신주가 발행되고 이를 통해 이제 올리브 네트워크스는 CGV의 연결 종속법인으로 편입될 예정입니다. 근본 유상 증자와 현물 출자 계획은 큰 폭의 재무 안정성 개선, 사업 기반 확충, 이익 창출력 개선 등 신용도상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입금 상환과 이에 따른 금융비용 축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현물 출자를 포함한 대규모 자본 확충 효과를 토대로 부채 비율은 약 300% 중반, 차입금 의존도는 50% 후반 수준 등 종전 대비 큰 폭의 재무 안정성 지표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울러 이제 종속회사로 편입되는 올리브 넥터스가 견조한 캡티브 수요 기반으로 안정적인 매출 및 영업 수익성을 시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해당 계열사의 연결 편입은 영화관 부문에 집중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실적 변동성을 완화하는 등 긍정적 효과와 함께 전반적인 이익 창출력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CGV 자체적인 영업 실적 개선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은 필요해 보입니다. 주력 사업인 영화관 부문은 관람 수요 회복과 팬데믹 기간 진행된 구조조정 등을 통한 고정비 부담 축소 등으로 점진적인 실적 개선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 영화 관람료 상승과 OTT 플랫폼 선호도 증가 등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의 실적 회복을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영화관 사업의 관람 수요 회복 및 영업 실적 개선 추세의 유지 여부와 더불어 유상증자 및 현물 출자 계획과 관련한 재반 진행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올리브 네트워크스 연결 편입에 따른 실적 변동성 완화 수준과 전반적인 이익 창출력 개선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신용 등급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인 그룹 내 생명공학 사업 부분, 이게 단기간 내 실적 회복이 가능할지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2년 이제 핵산 고판가 기저 부담 및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회복 둔화로 이제 테이스트 뉴트리션 제품 전반의 매출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중심 운영에 힘입어서 그 세 번째에 보이는 F&T 부문 같은 경우에 높은 이 영업이익률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곡물가 피크아웃, 중국 경쟁사들의 수출 환경 개선, 중국 내수 침체에 따른 축산 업황 회복 지연으로 글로벌 아미노산 시황 약세가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대형 아미노산 및 셀렉타 주요 제품의 판매량이 감소하고 판가가 하락하면서 바이오 부분 매출이 감소하였고요. 높은 원재료비 부담 지속과 대외 변수 완화에 따른 일부 경쟁 강도 상승 등이 영향을 미치면서 2022년 4분기 이후 수익성이 저하돼서 2023년 상반기에는 바이오 부문 영업이익률이 3.1%까지 하락했습니다. FNC 부문의 경우에는 사료 판매량 감소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돈가미 육개가 하락의 영향으로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했고요. 고원가 투입 및 축산가 회복 지연에 따른 1분기 대규모 영업 적자의 영향으로 2분기 소폭의 실적 회복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누적 영업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2023년 2분기부터 전환된 영업 흑자 기조가 당분간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양돈 산업 전반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대형 계열 업체 중심으로 경쟁 구도가 재편됐고요. 산업 고도화에 따라 저CP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사료 내 이제 아미노산 배합비 개선이 요구되고 있어서 트립토판과 스페셜티 아미노산 등의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신규 수요가 확대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글로벌 공급량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트립토판과 스페셜티 아미노산의 고판가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에는 이 제품들의 실적 기여도가 높아지면서 바이오 부분은 점진적으로 실적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FNC 부문의 경우에는 주요국 이제 축산 두수 감소에 따라서 당분간 사료 수요 둔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베트남 양돈 등 축산 가격이 2023년 2분기 상승세로 전환되면서 FNC 사업이 영업 흑자로 전환됐고요. 축산 공급 부족 영향으로 베트남 양돈가와 인이 육개가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영업 흑자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질문은 여기까지 제가 마치고요. 그리고 CJ 그룹과 관련돼서 제가 한 페이지 이제 정리한 내용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2분기 이제 레드바론 제품이 피자 시장에서 사상 첫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고요. K푸드 확산 추세에 힘입어서 GSP의 성장세 또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부진의 영향으로 내수 판매량은 중단기간 약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고환율과 높은 원단가 지속되는 점은 식품 서비스 부문의 영업수익성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판가 인상 효과 본격화와 해외 부문의 수익성 제고에 힘입어서 식품 서비스 부문은 양호한 실적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유통 부문의 경우에는 해상운임 피크아웃으로 인한 포워딩 사업 실적 하락, 그리고 경기 부진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과 TV 시청률 하락에 따른 커머스 부분 성장세 둔화가 예상되지만 우수한 시장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택배와 CL 사업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력이 일부 상쇄하면서 안정적인 실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생명공학 부문의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료 판가 상승과 베트남 돈가 인이 육개가 회복세 전환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수 침체에 따른 축산 업황 회복 지연과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FNT 수요 회복 둔화로 단기적인 매출 감소가 예상됩니다. 다만 이제 스페셜티 제품 비중 상승과 사료가 인상 등을 감안할 때 점진적인 영업수익성 회복이 전망됩니다. CGV의 경우 이제 영화 관람 수요 회복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상영 및 부가 매출의 고른 호조에 힘입어서 양호한 수준의 외형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매출 증가에 따른 고정비 부담 완화로 2024년부터는 영업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CJ그룹은 2021년 11월에 2023 중기 비전 선포 이후에 문화, 플랫폼, 건강, 지속 가능성 이 4대 성장 엔진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해 왔습니다. 실제로 CJ 제일제당이 네덜란드 CDMO 기업 바타비아를, CJ E&M이 해외 미디어 스튜디오 피프시즌을 인수하면서 그룹 전반의 재무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현재 진행이 중단된 CJ 라이브시티 사업 재개, 그리고 제일제당과 대한통운을 중심으로 한 국내외 설비 투자 확장 계획, 그리고 E&M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리미엄 IP 확보 계획 등을 감안할 때 투자 부담이 지속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우호적인 사업 환경을 감안할 때 투자 이연 가능성이 존재하고요. 최근 제일제당의 지상지 매각, 그리고 E&M의 빌리프랩 매각 등과 같이 투자 재원 확보 및 재무 안정성 제고를 위한 자산 매각 가능성 등이 상존하고 있어서 투자 규모 및 재무 안정성 추이에 대해서 중기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CJ그룹과 관련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CJ그룹에 대한 그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E&M에 대한 또 CGV에 대한 답변이 이렇게 하나씩 올라왔는데요. 요거 그 최한승 실장님께서 각각 좀 가능하신 선에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E&M 쪽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면요. 앞서 이제 Q1부터 Q2까지 설명하면서 이제 E&M과 CGV와 관련된 내용들은 설명을 드렸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E&M의 이제 단기간 영업 실적이 의미 있게 반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광고 시장 부진이 가장 큰 영향으로 보여지는데요. 경기 침체 우려하고 이제 기업들의 보수적 경영 기조 등을 감안을 할 때 하반기에도 이제 광고 시장이 의미 있게 회복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피프 시즌이 예상보다 이제 길어지는 그 파업의 영향으로 하반기 실적 개선에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티빙 같은 경우에도 그 컨텐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요구되는 높은 비용 투자 부담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추기에까지는 상당 기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는 올해 E&M이 연간 영업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회사가 전사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구조 개편과 비용 구조 효율화 노력 등을 감안을 할 때 2024년에는 실적이 올해 대비로는 일정 수준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이제 회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재무구조 개선 계획의 실행 성과입니다. 당사는 E&M이 비핵심 자산 매각, 자산 유동화 등을 통해 연내 차입금 감소를 비롯한 재무 안정성 개선 의지가 높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적극적인 재무구조 개선 방안 실행을 통한 재무 안정성 개선 가능성을 현 신용도에 이제 반영하고 있습니다. 올 연내 이제 보유 투자 주식 매각 등의 성과가 가시화되면 2022년 말 대비 차입금 규모 축소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2023년부터 24년 에비타 마진은 평균 한 20% 초중반, 순차익금 에비타는 1배 중후반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E&M의 하향 변동 요인 정량 지표가 에비타 마진 20% 미만, 순차익금 에비타 2.5배 초과인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지표 예상치는 E&M이 당분간 현 수준의 신용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올 하반기 영업실적 부진의 정도가 예상을 크게 벗어나고 의미 있는 재무구조 개선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등급의 하방 압력이 확대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당사는 하반기 이제 회사의 사업구조 효율화 방안의 추진 내용과 보유자산 매각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계획 성과 가시화 여부를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신용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CGV 관련된 질문인데요. 그 자본 확충은 분명히 이제 신용도의 긍정적인 부분은 맞습니다. 다만 이제 CGV의 자체적인 영업한 사업의 실적 회복 여부가 신용도 상승에는 더 의미 있는 지표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 팬데믹 기간 동안 이제 경영 상황 악화를 타개하기 위해서 이제 티켓 가격 등을 인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소비자들의 저항이 커진 측면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OTT 플랫폼을 통한 콘텐츠 소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점을 감안을 하면 엔데믹 전환이라고 해도 영화 관람 수요가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단기간 내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 국내 영화 관람객이 늘어나고 있고 주요 해외 사업장도 방역 조치 완화에 따라서 실적 회복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상반기 대형 작들의 흥행 호조가 이어지면서 영화관 3사가 2분기 일제히 영업 흑자 전환을 기록한 점은 영화 관람 수요가 의미 있는 회복세에 진입했다는 점을 이제 방증하는 것이라고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 이제 영화관 사업자들이 고정비 축소 노력 등을 통해서 팬데믹 이전 대비 손익분기점 달성을 위해 필요한 관람객 규모를 낮춰왔고요. 특별관 확대를 통한 차별화된 관람 경험 제공과 공간 사업의 활용도 제고 등 영화 관람 수요 회복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CGV의 경우에도 국내외 사업장에 걸친 관람 수요 회복세를 토대로 하반기 이후에도 이익 창출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뭐 CJ 현물 출자를 통해서 올리브 네트워크스가 100% 자회사로 편입된다는 점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영화 관람 수요의 회복세가 예상보다 더딘 속도로 나타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지만 안정적인 계열 수요 기반과 현금 창출력을 갖춘 올리브 네트워크스가 CGV의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과 실적 변동성 완화 등의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하반기 이제 CGV의 자본 확충 계획이 원활히 완료되는지 여부와 이를 통한 유입 자금으로 차입금 상환을 비롯한 재무 구조 개선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 그리고 영화관 사업의 관람 수요 회복세하고 이익 창출력이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신용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셨고요. 지금 저 최한승 실장님 답변 와중에 이제 CGV에 대한 질문을 하나 더 올려주셨는데 네네. 이것도 그냥 네. 개운하게 네. 답변을. 뭐 앞서 이제 제가 CGV 말씀드리면서 그 CGV의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과 실적 변동성 완화를 말씀드렸던 부분은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CGV의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연결 관점에서 보겠다는 의미이고요. 네. 결국에는 그 CGV의 사업 자체가
명확한 사업 자체가 이제 어쨌든 변동성이 크고 실적 가변성이 높은 사업인데 반해서 그 올리브 네트워크스의 SI, SM 사업 등은 실적 안정성을 상당하게 보유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연결 기준 실체의 뭐 실적 안정성 측면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CV의 신용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연결 기준으로 보신다는 네네. 말씀이신 네네. 거죠. 네, 그러면 네, 그 CJ에 대한 뭐 질의응답은 이렇게 마치면서 저희가 이제 CJ 그룹에 대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최원 시장님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